안녕하십니까. 트렌드 읽어주는 남자 날카로운 상상력 연구소장 김용섭입니다. 우린 언제 사진을 찍을까요? 나만의 비밀로 간직할 것을 위해서도 사진을 찍지만 자신의 SNS에 올려서 남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여줄 것을 많이 찍습니다. 보여주기 위해 찍는 것이 많아진 건데요. 멋진 식당과 멋진 전시, 멋진 공연, 멋진 물건, 멋진 여행지가 대표적일 겁니다. 바로 자신의 취향이자 안목을 드러내는 것들인데요. 우린 이런 사진을 주로 공유하고자 합니다. 정보를 공유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자 함입니다. 바로 취향의 과시입니다. 그게 존재 이유가 되었는데요. 무엇을 소비하는지가 그 사람을 말했던 이 소비의 사회를 살아왔었다면 이젠 어떤 취향과 안목을 가졌는지가 그 사람을 말하는 취향의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뉴욕의 모모푸쿠 코라는 2009년에 미슐랭 투스타가 된 이 식당, 현재까지도 계속 별점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스타 셰프가 된 이 데이비드 장, 이 셰프가 사실 한국인이라서 뉴욕 간 한국 사람들은 꼭 여기 가서 사진 많이 찍어서 SNS에 흔적을 남기길 좋아했던 곳인데요. 이곳 사실은 사진 금지됐던 곳이었습니다. 심지어 2013년 뉴욕 타임즈하고의 이 식당 주인의 인터뷰에서도 음식은 찍는 게 아니라 먹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사진 찍는 걸 싫어했던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부터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직원들이 사진 찍는 걸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도 하고요. 인스타그램에 음식 사진을 올려달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이전과 달리 미슐랭 레스토랑에서도 사진 찍는 걸 허용하는 게 요즘 대세입니다. 음식 먹기 전 사진 찍어서 공유하는 건 음식 자체를 공유하는 게 아니고요. 그 음식을 선택하고 즐기는 자신의 취향이자 라이프스타일을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사진 금지의 대표적 공간인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도 변화가 많이 생겼습니다. 뉴욕의 모마는 오래전부터 사진 금지를 해제해서 자유롭게 작품을 사진 찍을 수 있었는데요. 뉴욕이든 런던이든 서울이든 사진 금지 규칙을 유지하던 전시공간이 많았었습니다. 미술관에서 이런 사진 촬영 금지 규칙이 생긴 이유는 작품 보호와 저작권 문제 그리고 타인의 관람 방해 때문이었는데요. 글로벌 경제 위기로 미술관에 대한 정부 지원도 줄고요. 후원도 줄어들고 이제 관람객 유치가 가장 절실해진 상황에서 스마트폰과 소셜 네트워크 이런 거센 흐름 속에서 사진 촬영을 금지하는 규칙 이걸 없애게 만든 겁니다. 프랑스의 오르세 미술관도 2015년부터 작품을 훼손시키지 않는 선에서 사진 촬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영국의 런던의 대형 박물관,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하고 퐁피두 센터, 미국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같은 경우 그 전부터 사진 촬영을 허용해 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서 사진 공유를 통한 홍보 효과가 커지면서 이제 사진 촬영 금지를 해제하거나 아예 사진 찍기 좋은 작품들 위주로 전시하는 경향도 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의 이 렌윅 갤러리는 주목받는 갤러리로 최근에 꼽히고 있는 건데요. 한 2년 동안 리뉴얼한 끝에 재개관을 한 건데 45년 만에 리뉴얼입니다. 리뉴얼하기 전에는 1년에 평균 16만 명가량이 찾아왔지만 리뉴얼한 다음부터는 6주 만에 17만 명이 왔습니다. 첫 전시로 했던 이 원더라는 전시를 했었는데요. 사진 찍기 좋은 대형 작품들 위주로 했던 겁니다. 덴마크 국립미술관 2014년부터 사진 금지 편말을 모두 제거를 했고요. 프랑스의 파리 박물관협회는 영향력 있는 인스타그램 사용자를 고용해서 홍보에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촬영을 금지할지 허용할지 이건 이제 미술관과 박물관의 인기에 영향을 줍니다. 멋진 사진을 공유하는 것, 그건 곧 자신의 멋진 취향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적극적 공유를 통해서 자신의 매력을 드러내고 안목이자 취향을 과시하는 게 이제 하나의 우리의 문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브로드웨이 극장에선 사진 촬영이 일체 금지되어 있습니다. 공연 중 촬영은 당연히 금지고요. 커튼콜 때도 금지됐습니다. 한국은 오래전부터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커튼콜 때는 사진 촬영을 허용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공연 문화에 익숙했던 사람이 뉴욕이나 런던 가서 공연장에서 자칫 커튼콜 때 카메라 잘못 꺼내는 실수를 하기도 했는데요. 근데 이제는 뉴욕 가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공연이 끝나고 커튼콜 때 관객들의 사진 촬영이 가능해져 있습니다. 브로드웨이의 3대 제작사인 슈베르트가 17개 극장을 갖고 있고요. 네덜란드가 9개, 주잠신이 5개 극장을 갖고 있는데요.
이들 빅3가 브로드웨이의 극장의 한 80% 정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의 결정이 곧 브로드웨이의 결정이라고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제작사인 슈베르트와 주잠신이 극장에서 사진 촬영을 금지하던 규칙을 2016년 6월부터 바꿨습니다. 네덜란드도 당연히 이런 흐름을 수용할 것이고요. 결국 브로드웨이 극장에서도 인터미션과 공연이 끝난 뒤 극장 안에서 사진 촬영을 허용하게 됐습니다. 이유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같은 소셜 네트워크 때문입니다. 자신이 경험한 것에 대해서 사진을 찍고 공유하는 것이 요즘 사람들의 일상이자 문화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홍보 효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공유되는 공연이 더 흥행이 잘 됩니다. 심지어 브로드웨이에선 2012년에 뮤지컬 가스펠에서 트윗 좌석이라는 걸 도입한 적이 있습니다. SNS를 통한 홍보를 먼저 적극적으로 했던 소규모 공연장에서 이게 먼저 시행했던 방법인데요. 그걸 브로드웨이의 큰 극장에서도 한번 적용해 본 겁니다. 객석 마지막 줄을 트윗할 수 있는 좌석으로 만들어 놓고요. 트위터 사용자들이 공연 중에도 공연 보면서 트윗을 날릴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선호되었고요. 이게 사실 브로드웨이에선 전통적으로 거부감이 있던 방식이었는데요. 하지만 공연장에서도 이젠 SNS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그만큼 강력한 홍보 경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변화는 자신의 취향을 SNS를 통해서 과시하고자 하는 문화 때문인데 이런 트렌드를 넘어서 컬처 코드로 자리를 잡아가는 중입니다. 즉 앞으로도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2015년 7월 1일 미국 백악관은 40년간 금지되었던 백악관 관광객들의 사진 촬영을 허용했습니다. 심지어 영부인 미셸 오바마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진 촬영 금지 안내 표지를 찢는 모습을 연출해서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사진 촬영이 금지되는 공간은 점점 사라집니다. 모두의 일상, 모두가 경험하고 욕망하는 것들이 사진과 동영상이 되어서 소셜 네트워크를 뒤덮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상업적으로 성공한 미술관인 대림미술관은 국내 미술관 중에서 가장 먼저 사진 촬영 금지를 없앤 미술관이면서 사진 찍기 좋은 전시가 유독 많기도 합니다. 덕분에 20, 30대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고요. 다른 미술관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압도적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속에 굉장히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사진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사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라이프쉐어 시대 소비자의 사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이게 기업의 새로운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읽어준 남자 김용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